자, 오늘 점퍼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이용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6월 3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참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자, 각서를 하고, 자, 오늘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주제로,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주제로 슈행 컴퍼니 역사와 함께하신 정말 산증인 박정수 사님을 앞으로 모실 건데요. 정말 우렁찬 함성과 박수로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현재 슈행 컴퍼니의 올가 드림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지금 가장 성공해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나 저 개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이고요. 여기 분들 모든 분들이 정말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행 컴퍼니의 산증인 박정숙 탑 기자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우리 이용수 사장님 엔드는 너무 아름다우신 오늘도 반가워요.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1999년도 1월 달에 첫 번째 세미나에 참석한 멤버로서 지금까지 항상 이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항상 새롭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항상 리더로서 어떠한 일에 꼭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은 22년 동안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으니까요. 왜냐? 제가 회사의 얼굴이었으니까. 회사의 모델은 저니까요. 누구 뭐 이렇게 탑 모델 뭐 이런 분들 모셔다가 세미나를 해도 그건 그 회사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어떤 것을 강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제가 99년도에 42살이었어요. 42살이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57년생 닭띠예요. 6학년 3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갑여행도 다녀오고 환갑여행도 다녀오고, 또 저는 유럽에서 한 12년 살다 왔습니다. 스웨덴에서. 그래서 복지국가 스웨덴, 연합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캐치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공도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 슈행 컴퍼니예요. 왜냐면 인간 중심으로 하는 사업, 회사,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약속을 잘 지키는 회사. 물론 다른 회사보다는 22년 됐으면 엄청나게 커졌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커지지 않아요. 항상 조용하게 성장하는 회사. 그런데 누구든지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하는 회사. 그런데 가끔 나가요. 본인이 안 맞으면 나가면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식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엄마를 떠나는데, 부모를 떠나는데, 이거 자식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초창기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5층, 여기 5층, 제가 조금 전에 5층에 앉아있다 왔는데 5층에 저희 본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5층에 본사에서 첫 번째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이용수 리더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3명이 앞자리 가운데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성호 대표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뒤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열정적으로 젊은 사람이 강의를 하니까, 와, 진짜 강의 잘한다. 젊은 사람이 인물도 참 좋지만 일단은 사람이 거짓말 안 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이렇게 동안이라 이렇게 이제 어리게 보일 뿐이지 굉장히 속도 깊고.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고 저렇게 젊어가지고 회사를 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2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약속을 정말로 칼같이 지키셨고, 제가 2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다가 다른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끝날 때까지 너무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모낭충이 없는데요. 모낭충을 띄워놓고 그 모낭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30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이 회사를. 슈행컴퍼니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제 큐퀴즈 박사님이 세계 피부학회에서 학회장을 역임하시고 세계적인 글로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 화장품이 너무 좋다, 닥터비 제품이.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인증마크가 있는 이 마크는 장애인들도 이게
더듬어서 문자로 이렇게 느낌으로 알 수 있게끔 해놨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소개할 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제 저희 문항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었어요. 한 부분이.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뭐 별 대단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르는데 피부 속에 벌레가 있다는 이슈 하나 가지고 그냥 저희들에게 그거를 가지고 30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회사가 저 벌레를 잡아서 어쩌라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좀 벌레가 못해. 근데 벌레가 제 인생을 바꿨죠. 왜냐하면 소득세 신고를 4,600만 원을 2년 후에 했으니까요. 저는 10억 가까이를 벌었어요. 1년에. 1년? 네, 1년 동안 10억 가까이를 벌었어. 2년 만에. 뭐 이건 실화예요. 제가 이제 그 오직하면 저 여성노화에 소외됐겠어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작은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소득세 신고서를 이제 보고는 동아일보 그 기자가 분명히 뭐가 있다. 그리고 회사를 캐러 온 거예요. 예, 캐러 갔다가 이제 저를 만났는데 조금만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정말 그렇게 수익을 받으셨냐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제 이렇게 해서 이게 세계적인 제품인데 한국은 아직 모르지만 정말 명품이다. 그래서 이분이 그 기자분이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 쓰시고 고객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 사업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분 한 분 한 분을 모셔오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미나를 하는 날 3명을 앉아 있었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직원들만 5분이 계셨어요. 저희 회장님과 대표님, 그리고 유진우 본부장님, 그리고 옛날에 그 전산 보신 분이 2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영덕 부장님이랑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최민희 차장님, 김윤성 본부장님 앤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물을 먹는 이유는 치과 그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좀 이게 마취가 안 풀려 있어요. 그래서 이용수 선생님이 부탁을 하시는데 대답을 미적지근하게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분이 썩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좀 부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막 그러니까 저희 그 치과 치료를 계속 받는데 안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려요. 말이 조금 옆으로 새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저를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역사를 들을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물론 리더님들이 역사를 말씀하시지만 저처럼 실감나게 Q&A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분은 없어요. 그 누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정말 제가 착잡했거든요. 과연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저 벌레를 잡아가지고 내 인생이 바뀔까? 뭐 이러든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끝났는데 뒤를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뒤에 한번 서로 바라보시겠어요? 뒤로. 자, 몇 분 계세요? 엄청나게 많이 계시네요 지금. 세상 이렇게 많은 숫자라면 저는 행복했을 거예요. 세상에 저 옆에 2 사람 졸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대표님 실망할까봐 둘이 졸고 있으니까 저는 막 모낭증 보면 따라가고 막 저는 열심히 봤어요 진짜. 그리고 왠지 모르게 모낭증은 저건 있으면 안 되는 존재니까 꼭 한번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 모낭증을 채취하고 제 얼굴에서 모낭증이 그렇게 나온지 모르고 모공이 엄청 컸었거든요. 제가 뻥뻥 뚫려가지고 따기코였거든요. 제가 따기코는 뭐 여기 속에 검은 거 들어있잖아요. 콜드크림 마사지하고 소금으로 비벼도 그때뿐이에요. 그러면 쏙 빠졌다 다시 구멍이 다시 또 들어가 있어. 피지가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또 노화되면 까맣게 변하잖아요. 블랙헤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뭐 계속 모공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굴이 자꾸 늘어지죠. 저기 노화가 와가지고 막 처지고 또 남편 사업 부도가 그때 난 쳐라. 어떤 일이냐 알아보려고 따라왔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는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대표님이 그러셨거든요. 전 세계에서 16개국이 나간 나라 중에서 우리가 그때 23번째, 16번째가 저희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고를 땄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신다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저한테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에를 갔는데 아무도 주인은 없었지만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모낭충을 내가 전파한다면은 그냥 서울 지역부터 찍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 앞으로 가야겠다. 전부 다 제 땅이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 상황에는 여러분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1999년도에 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정신적 혼수 상태였어요. 모낭충만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사업을 다 해가고 저는 바로 부자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낭충을 배우는 제 모낭충을 보고 컬처를 하는 거를 제가 집에 와서 이제 현미경을 사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집에 모든 식구들이 잠자는 사이에 남편을 가서 남편 코에다 대고 아이들 대고 해야 왜냐 데이트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몇 마리가 나오니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는 핸드폰이 뭐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단은 컬처에서 제 이제 노트에다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갈 노선을 찾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왠지 모르게 저분을 놓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 회사를 안 오면 안 되겠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왠지 이렇게 그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열심히 저렇게 하는데 이 전 세계로 이미 나가서 성공을 했고 뭐 태국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부자가 됐대요. 이 회사 해가지고 또 어떤 일본 같은 데는 개인이 하고 있고 개인에서 부자가 됐고 들어간 나라마다 전부 다 자기들만의 어떤 그 고유의 어떤 성격을 띄워가지고 수입을 많이 창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린 데는 저희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굉장히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비주시모 마케팅에서 굉장히 대표님은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자인지라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모낭충만 보여주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머리를 이제 꾀를 쓴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집에서 마사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험을 하다가 좀 더 많이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코스를 잡기 시작한 거, 제 나름의 시스템을 잡은 거예요. 모낭충을 배워가지고 아무도 알려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배워가지고 어느는 뭐 아파트 어느 단지에 분회장님 만나고 그때 분회장님들이 힘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분회장님들을 수희 아저씨한테 부탁해 저희 아파트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식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모낭충 보여주고 제가 반대로 마사지는 못하지만 거품을 내가지고 그래 큰 힘을 해줬어요. 아침 10시에 모이자. 그러면 세안은 거의 안 하거든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비누 거품을 해가지고 제 하듯이 발라주고 마사지 준다면서 닦아내주고 그리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토너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은 닥터큐 토너가 2가지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토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토너 대신 닥터큐 로션이라든가 액티브를 바르는 다 끝이에요. 근데 얼굴들이 전부 다 이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낭충을 봐주면 막 다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크림신발을 구입을 하고 또 그러면서 구매를 하면서 벌레 좀 크게 좀 보고 싶대요. 그러면 나 따라와라. 다음 주에 제가 화요일에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뭐 대형 화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순수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또 날짜 잡아서 모시고 하고 밥 해주면서 제가 막 저희 집에서 온갖 하고 막 그러면서 진짜 가가오 다니고 또 부동산에 가서 아저씨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끝나고 여기서 베드 몇 개만 이렇게 의자 붙여달라. 그러면 제가 마사지 해가지고 피부를 이쁘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노열이 됐어요. 저 빨리 됐죠. 안 놀라세요? 있었어요. 어떤 직급이요? 노열수팀이 최고 직급이죠. 그러니까 노열수 피밀 단지가 2년 6개월 만에 노열수 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노열이 된지도 몰랐어요. 실은 저는 노열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전해서 그냥 제품 알리고 모시고 오고 하는데 급하면 택시기사한테 모셔오고 하루 일당 5만 원 줄 테니까 갑시다. 저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지금처럼 그렇지 않기 장애인분은 때문에. 로얄 수석이면 한 월 얼마 정도 버는지.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저 첫 달 봉급이 16만 6,699원이고요. 그 다음 달이 53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제가 80만 원을 받았고요. 기억이 나는 게 그 다음에는 230만 원.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300만 원, 500만 원 계속 올라가서 800만 원, 1000만 원 받을 때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짓말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제 돈 맞아요. 물어봤어요. 1000만 원을 도전한다는 거는 다른 다단계 큰 회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진짜 조그마한 회사가 어떻게 어디서 10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여러분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정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그때가 제가 생각해보면요. 제가 로얄 팀장이 됐을 때 수입은 굉장히 많았어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수입은 3천만 원 가까이 됐어요. 너무도 제가 53명을 추천했어요. 53명을 추천했고요.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 이제 너무 까마득한 20몇 년 전 이야기 때문에 오늘 너무 새로워요. 빼먹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저에게 다가오신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지금 현재 샵 우리 원장님들은 K뷰티협회에 있는 원장님들은 전부 다 40 이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는 5학년을 받지는 않아요. 왜냐면 젊음을 해서 마사지를 가르쳐서 샵을 활성화시키면서 비주시몬 만들고 또 샵 만들고 이렇게 같이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때 방에 눕혀놓고 6, 7명씩 눕혀놓고 큰 신발 마사지 한 다음에 제품 판매하고 회사 초대하고 사업상 가르쳐주고 보상표를 풀어서 비전 주고 그거는 이제 그냥 기본인데 사람들 마음에 일단은 연락에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설명 듣고 요즘 SNS 발전 때문에 이런 거 안 봐도 그냥 딱 보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탁 치면 표현 컴퍼니 치면 쫙 뜨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 모시고 오고 미용실에는 원장님 몇 시에서 몇 시까지 5시간 얼마 벌 수 있어? 가자. 제가 또 그 돈 줄게. 제가 그러면서 다 모시고 온 분들이 초창기 때 대단하신 분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제가. 그리고 머리카락이 타는지도 모르고 워낙 좀 보여주면서 그분들 현미경 보고 옛날에는 불이 나갈 때가 있어요. 전구가. 그러면 좀 털털해갖고 엑스트라 전구를 이제 이렇게 안 갖고 다니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촛불로 켜가지고 비춰요. 피지 펼쳐가지고 보여주고 워낙 좀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열심히 밑에다 불을 비치다 보니까 상상해보세요. 전구가 뜨거운데 전구 촛불은 어떻게 써요? 머리를 다 태워버려요. 어디서 고기 탔는 새가 풀풀 나고 제 머리까지 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면서 모낭충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모낭충은 살아있어요. 그 춤추는 모습은 너무 행복해요. 그 모낭충이 열정적으로 추는 모습은 이거 살아있지 않냐. 이러면서 막 알도 보여주고 막 이런 정말 부유물 같은 거 보여주면서 또 모낭충 죽이는 작전도 하죠. 페이셜 클렌저로 조금 묻혀서 이제 시래기에다 묻혀서 이렇게 주잖아요. 기름이잖아요. 그러면은 모낭충 좀 있으면 다 이렇게 녹아버려요. 페이셜 클렌저. 예, 해보셨어요? 그게 안 하시면 좀 성공 못해 빨리. 그걸 많이 우리 여자분들은 해야 돼. 재미로 해야 돼. 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약간 원시적이지만은 그게 정말 적극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면서 시스템이 없는 회사였지만은 제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는 제품을 주고 플랜을 이야기해 주시지만 저 나가서는 필드에 나가서 제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수익이 얼마나 들을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돌아온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슬을 맞아가면서 제가 밤에는 어디 가냐면 동대문 시장을 가고요. 또 남대문 시장을 가고 원하는 데는 어쩌고 갈 때는 많았어요. 그리고 쉬는 타임에 제가 가서 모낭충 카다라고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대표님이 가끔 옛날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백화점 한참 셔틀버스가 항상 성황을 이룰 때인데 제가 백화점 셔틀버스를 타고 저희 모낭충 카다고 A4 용지 하나짜리 있어요. 천년색으로 나온 거. 그걸 놓아주면서 모낭충 홍보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건 제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카네기 코스로 들어가고 제가 정말 리더의 코스를 제가 다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저와 싸움을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면은 또 갑자기 힘들어지면은 안 나가고 싶 내 생각에 또 드는 거. 또 내일 누구를 만나지? 가고는 싶은데 마음이 막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또 가면 또 문전박대 받을 텐데.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느 순간 제가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래요. 내 머리는 풍부한 지식이 가득 차 있고 내 두뇌는 아름다운 것만 보는 눈으로 가득 차 있다. 막 제가 떠들고 가는 거예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박정수 너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성공해야만 한다. 막 제가 그랬어요. 샤워하면서도 나는 성공했다. 막 이러면서 샤워를 하고 왜 정상에서 만나시다 보면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샤워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그것들을 정말 받아들였거든요. 그 성공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무도 없는 부모집 땅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그냥 빨대만 꽂아 이렇게 놔도 빨리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주저하시잖아요. 이게 될까 말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이용수 사장님 부르면 작년에 크리스마스 초대받아서 잠깐 여러분들 뵙고요. 이제 두 번째 뵙는데 저는 이제 거의 지금 샵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나가지 않고 샵에서 모여서 미팅을 하고 이제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런 그 비주심을 해요. 소비자도 만들고 소비자 초청하는 날 소비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관심 많으면 샵으로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정말 제가 그 감사했던 건 뭐냐면 피엘컴퍼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받다가 저희 회사가 1년 되고 2년 되니까 그 저쪽에 그 여기서 가까운데 그 가다 보면 여기 학동에 보면 파워머신 있잖아요. 그 회사가 저희 대적이었어요. 거기 리더가 그랬어요. 저 회사가 3년을 넘기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손을 장이 진다고 그러는 거 저한테 오더니 그러면 한번 미팅을 청해놓은 거예요. 저희 오치고 와가지고 간도 크게 자기가 헤드 사업자인데 박정숙 씨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희 회사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 아시죠? 그래서 네 알아요. 그랬더니 저희 회사랑 같이 한번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그래서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는 한 회사밖에 할 수 없어요. 전 이 회사에 시작해서 저희 회사에 몸담고 여기서 뼈를 묻을 건데 이리 오시죠. 제가 그랬더니 이 회사는 아마 좀 있으면 곧 망할 거래요. 너무 무시를 하는 우리 회사를 세상에 어쩜 그렇게 무시를 해요. 저희 회사를. 근데 저는 너무 웃기는 게 제가 이 회사 오기 전에 아메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변종희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 휴면 어떤 고아원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고아들을 한국 고아들을 케어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 동생 통해서 저에게 폴을 했어요. 한국에 아메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세상을 가서 들여다봐라. 그리고 굉장히 어떤 노하우가 있다. 뭐 각오라 했는데 가서 봤는데 제가 거기서 조금 다 물론 사람 다 좋아요. 그런데 저하고 마음이 안 맞았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게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고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은데 제품도 너무 가격도 그렇고 저하고는 좀 안 맞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헌신적으로 리더들이 몸을 때우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용수 선생님 처음 스타트 할 때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용수라는 소개도 하시고요. 저한테 본사에서 만났는데 저쪽에 비즈니스 센터에 샀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시면서 저거는 뭐가 돼도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인상 깊게 봤고요. 근데 꾸준하게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많은 리더들이 저한테 그래요. 마음이 뭐 큰 회사 다 이야기할 거 무슨 큰 회사는 회사 이름을 다 대면서 저희 회사를 자꾸 이렇게 내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메리카에서 4년 3개월 하면서 6그룹 거의 가까이 독립할 때 그만뒀어요. 이름을 대면 아실 거예요. 아메리카 했던 분들은 이태원 박종숙이라고 알아요. 서울 박종숙이니까 제가 부산 박종숙이가 있어요. 제가 처음 했을 때 그 박종숙이 남편이 그 어떤 대기업의 간부였는데요. 그때 다이아몬드 된다고 막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찾아왔을 때 그분이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자기 그 동기부여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저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예, 아시죠? 네. 그래서 너무 막 열정적으로 막 그 비전을 하는데 제가 좀 반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분이 열정적으로 이제 저는 단면을 본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행렬 세리벌레처럼 내가 언제 계속 톱니바퀴 돌다가 내가 구름이실이 몇만 마리인데 6년째 핀을 달고 있고 어떤 무릎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월드와이드 WWDBK라는 그룹이었어요. 제 최고 그거는 최고세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 제가 왜 네 그룹을 독립시키고 두 그룹 마저 독립하고 중간에 제가 포기했겠어요. 그 회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었어요. 너무 막 서로 막 시기하고 핀갈라면 누르고 못 가게 전화해가지고 매출 못 넣게 하고 제 위에 매니저가 막 그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 가려고 하니까 위에서 매출 못 받게 막 해방 먹고 너무 이상한 꼴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웨덴을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6개월 가까이 있다 한국에 와가지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MLM 마케팅을 절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휴행 컴퍼니를 만나서 정말 그 너무도 진솔하시고 저희 회장님도 그러시고 그분들 때문에 제가 아 인간적인 정말 이런 마케팅을 펼친다면 언젠가는 저랑 똑같은 파트너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분들은 영원히 가족처럼 패밀리처럼 항상 우리는 함께 있었겠구나. 그리고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오래오래 정말 가족처럼 그런 인간애를 가지고 일한다면 너도 부자 나도 부자 정신적인 부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해서 성공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런 사람 아직도 있어요. 우리 윤경 리더님, 우리 장영철 리더님, 우리 저기 누구야 많이 계세요. 그 안 나타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많이 계세요. 떠나신 분들은 본인이 야요기에서 가서 지금 술 먹었다고 해서 한 소리도 못 들었어요. 제가. 제 파트너는 나가서 회사도 차렸어요. 그런데 소금에다서 못 들었어요. 여러분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님이 그때 STS라는 그때 그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시스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완전히 줄을 서서 들어오는 거예요. 막 120명씩 막 못될 때는 300명이 막 등록을 하고 여러분 SS 교육 받으셨어요? 예.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대전까지 다녀서 받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정에 이제 우리 막내가 그 교통사고가 나면서 또 마감을 쳐야 되는데 마감하는 날인데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또 이것도 참 병이에요. 아이는 앞에 맡기고 저는 일하러 갔거든요. 근데 얘가 그 교통사고는 그 와중에 엄마는 일을 하고 가고 남편은 병원에 있으면서 근데 엄마 같지가 않은 거야 제가. 일이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 너무너무 제가 지금도 항상 이렇게 회개해요. 진짜 일은 엄마가 되면 안 되는데 성공하면 그 다음에 너한테 보상해 줄게. 이런 싸가지 없는 엄마가 어딨어. 근데 제가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정말. 근데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아들이 제가 바로 아침에 지방을 맨날 이렇게 다니면은 이제 새벽에 들어오면은 잠을 자다 보니까 아이 혼자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미역국을 끓여놓으면은 먹시는 미역국을 먹고 이제 학교로 가잖아요. 근데 학교로 갔는데 거기서 그 미역국을 니글니글 거리니까 애들이 이제 밥 안 먹고 오는 아침을 안 먹는 애들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엄마들이 많나 봐. 애들끼리 라면 먹자고 했나 봐. 학교 앞에 식당에서 라면을 사 먹고 그러다가 학교 벨이 울리니까 막 뛰다가 교실문을 치고 올라가다가 요즘 애들 태권도도 하잖아요. 옆차기로 했겠죠. 신유는 유리가 머리를 감독해서 38번을 꼬매고 그 다음에 무릎을 또 38번 꼬맸어요. 근데 애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엄마 놀랄까봐 안 아픈 척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와서 자고 있는데 지금 아줌마 태워 머리가 다 날아갔다고. 머리가 날아가 버렸대요. 피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아들이 그
죽었다는 소리랑 똑같잖아요. 머리가 날아갔다는 소리예요. 근데 남편은 정신없이 뛰고 저는 그냥 전 반 기절해서 앉아있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막 정신없이 갔더니 아이 그 머리 그 유리 조각 박힌 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 부서졌으니까. 근데 애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데요. 엄마가 저는 찬송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부주의해서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또 하필이면 마감 때예요. 항상 그 마감 때 저는 파트너들하고 역삼동에 있었고 우리 아이는 항상 사고를 쳤어요. 지금 걔가 22살 됐어요. 그런데 너무 잘 컸어요. 그래서 엄마의 말이나 엄마를 굉장히 존중하고요. 존경하고요. 저는 자기는 엄마가 세상에 제일로 멋있대요. 우리 엄마는 늙지도 않고 엄마는 멋있어. 이걸 잘 주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그리고 또 엄마 근데 막 치고 있는데도 마취도 안 하고 쌩으로 꼬맨 거 의사 선생님이 태호야 너 이거 마취 안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괜찮아. 그냥 꼬맬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네 그러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마감 때마다 사건이 터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일하고 나가고 그리고 지방을 가는 거예요. 이제 지방을 가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최고 리더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김일성 본부장님 그때는 이제 과장님 시절인데요. 이제 세미나를 가면은 거기에 이제 대구 세미나를 갔는데 지금 반야월이 엄청 지금 크죠. 좀 옛날에 반야월이 좀 조금 그래도 좀 대구에서는 빠지는 도시예요. 그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밥을 사주는 입장이 이제 돼요. 왜냐면 리더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기차표하고 약간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 센터장한테 300원 갖고 가자. 제품 한 세트만 저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뷔페에 들어가서 이제 보리밥 뷔페 한참 유행했는데 거기 사장님 잠깐 보자고 제가 그랬더니 아니 왜 우리가 식구가 쭉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손님이 오니까 기쁘잖아요. 그분은 손님은.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안녕하시냐고 제가 여기 식구들하고 좀 교육을 왔는데 내가 이걸 보여줄 사명이 있다. 이 모양책 한 번만 내가 이걸 책자를 보여주면서 데모데스 책자를 보여주면서 요걸 보여주면 제가 돼야 될 숙제거든요. 한 번만 와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만 피지 컬치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래요. 수족하도 많이 부르니까 그 본부장님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본부장님 뭐 하나 그랬다가 자기들은 밥 먹고 있는데 저는 바깥 보려고 들어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컬처를 해가지고 모락지를 보여주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지 이거 안 쓰시면 몸 점점 늘어나요. 내가 봤을 때 완전히 급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세트를 판매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바깥 계산하고도 돈이 한 몇천 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그런 상황 돼보셨어요? 안 돼보셨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 저렇게 하셨구나. 저분이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쫙 나타난 게 아니고 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 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진부한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은 지금 너무 멋진 장소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교육장도 코딱지만한 데서 있어요. 제가 전라도 광주이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 팍팍 쓰고 있죠. 한 줄 이렇게 딱 요만한 여기 교육장이 있어요. 저 회사가 조그마한 교육장에다가 본사에도 있어요. 그 물리청구 다 거기에 다 있어서 5층에 저 위치. 저 5층 가서 왜 앉아 있을게요, 사장님? 옛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제가 얼마를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파트너들이 이제 이곳에서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꿈을 꾸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일을 계속 벌려나갔죠. 벌려나갔는데 회사 첫 번째 해외 리더십 가는데 직원 포함해서 23명이 갔어요. 23명이 가니까 직원들 뭐 5분에다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처음에 세미나 갈 때 해외 갈 때 2천만 마일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40만 원이 한 부자였거든요. 한 계좌. 그러니까 40만 원을 하면 제품이 2세트 반에서 닥터큐 5가지가 그때 5가지였거든요. 2세트 반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50명을 만들면 가는 거였어요. 지금 보면 참 쉽죠. 그때는 그때 상황이면 지금으로 보면 쉬운 거죠. 2천만 마일리지가. 근데 저는 그때 몇 달을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 2천만 마일리지에서 50명을 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번개처럼 다니면서 모낭충 보여주면서 하기가 되더라고요. 50명을 만들어야 첫 번째 세미나를 가는데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모낭충 얼마나 작아서 안 먹어도 칼처럼 해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만 참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제가 살짝 해가지고 제 제품은 쓰기 때문에 모낭충이 막 나와요. 이제 얘네들이 막 이제 쓰기 시작하면 막 더 많이 나와요. 빠져나갈 때 모공이 열리기 때문에 모낭충은 모공이 열리기 때문에 나온다. 2번 안 나온다. 나온다. 몇 번? 1번 나온다예요. 우리 제품 쓰면 모공이 열리기 때문에요. 다 나와요. 벌써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쌓였던 모든 노폐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화장품 20년 사셔서 그 20년 동안 쌓였던 찌꺼기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칼처하면 냄새가 올라와요. 이렇게 눈이 좋으신 분은 볼 수 있어요. 안개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요.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그 모낭충들이요. 우리 인생을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줬기 때문에 제 모낭충은 제 친구이자 동력자이고 제 희망이에요. 돈벌레예요, 돈벌레.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제가 그 아련한 기억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제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렇게 그 하다 보니까 회의 세미나에 갔을 때 보람 있는 거 제 파트너 한 명 딱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 위에 매니저가 있었어요. 제 매니저는 A사에 있을 때 제 형제간이었거든요. 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옆에 크로스라이브도 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러세요. 저는 그 정신을 갖고 있어요. 너무 이제 그 매니저, 제 매니저가 제 형제간이었는데 남편이 헬기 조종사였어요. 우리나라 텔레비 한번 뉴스에 그 비행기 군인들 공중 훈련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의사님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신문인간 돼가지고 육군 총합병원 옛날에 한국동에 있었어요. 거기에 누워 계신 분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워 계신 분 한 사람이 제 그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남편. 그러는데 그 매니저 남편이 그 신문인간 되니까 열심히 부인은 남편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로 좀 가서 도와달라고. 충북 음성에 있는데요. 음성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화장품 강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부터 화장품 강의를 이제 원래 그 전문가는 아니었는데 화장품 쪽으로 굉장히 그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옛날부터 제가 30대부터 화장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화장품 회사를 들어가서 제가 프랑스 가려고 공부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이제 제가 좀 그래서 지금 한국 뻗어들고 와 있더라고요. 제 돈을 잡수신 분들이. 근데 만나고 싶잖아요. 거기 오키라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잘한 척하고 다니는 늙으셨어요. 지금 꽤 나중에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인데 제 돈을 그제 돈으로 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 돈을 몇 천만 원 떼먹고 잡수신 분인데 가기 싫더라고요. 만나러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가서 도와줬어요. 목요일마다 가 6개월 동안. 그랬더니 그분이 이 회사를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를 데려다 놓고 1년만 나가버렸어요. 제품은 좋으나 돈이 안 된다고. 제품 너무 오래 쓰니까 재구매가 늦게 일어난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구매 되기 전에 딴 데를 알아봐야지. 계속 확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재구매가 안 들어온다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2번이었는데 1번이 된 거예요. 제가 원래부터 1번 아니었어. 어디가 1번으로 되고 있어요. 1번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1번 사업자 제 매니저가 그만둠으로써 저는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난 안 간다. 난 이 회사에서 쪽팔리니까 그냥 여기 있다가 나는 끝장을 볼 거니까 너나 가.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분은.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걸 전혀 그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이 회사를 만났는데요. 정말 그 중간중간에 정말 저희 회사가 성장하는 거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리더들이 정말 그 저처럼 그런 각오를 하는 리더들이 막 생겨나면서 회사가 매출 100억까지 뛰었어요. 한 그룹에서 매출을 43억을 띄우고요. 굉장히 재미났었어요, 여러분들. 그때가 절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한 이유는 남편이 그 부도로 인해서 IMF 때는 누구든지 망했잖아요. 성공했다는 것보다는 망했다는 게 거의 주를 이뤘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제 남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그 제 남편은 외국에서 같이 저랑 같이 스웨덴에 있다가 같이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자기만의 그 세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다 자기처럼 뭐든지 사람들이 믿어주고 다 자기처럼 말하면 다 들을 줄 알았죠. 근데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래도 그 후배 하나를 믿고 열심히 했는데 그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갈 때 못 있겠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지하를 좋아해요. 어둡고 모랑춤처럼 습하게 따뜻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남편 덕분에 반지하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래도 저는 꿈을 안 이뤘어요. 거기서 남편 부도 났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구박하지 마세요. 혹여 남편이 실패하면 이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저처럼. 남편들 사고 치라고 하세요. 우리 일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남편분들 되게 좋아하시네. 기죽지 말아요.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자들 시키세요, 일을. 같이 혹시 사모님 같이 오셔요? 아니요. 데리고 오세요. 같이 오세요, 같이.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이제 이렇게 재미나게 뭐 물론 순간순간 힘들면 밤 미팅도 하고 밤에 또 저 강남 성심병원에 가면요 제 파트너가 또 학교 간호사인데요 거기로 오래요. 거기 가면 뭐 하겠어요 밤에 그 임종하는 장례식장에 간호사들인데요 수간호사들 쫙 있어요. 근데 수간호사 되게 세던데요. 거기 호스피스가 지금 한국에 굉장히 좀 이제 지금은 약간 빛이 보여요. 아직도 낙후돼 있지만 외국에 비해서 호스피스가 특히 소아암 아이들도 그 호스피스 대상자인데요. 그 알고 보면요 시한부 6개월 남은 환자들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정부에서 뭐 의료보험 혜택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간호사부터 쫙 있는데 임종 그 지키는 간호사들이 있는데요. 거기 방에 23명 정도 간호사가 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룹을 키우기 위해서 밤에 또 새벽 3시까지 오래요. 새벽 3시에 모랑춤 현미경 들고 봇다리 들고 가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래가지고 셋도 메고 다 들고 봇다리 하나씩 들고 차가 어디서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차를 들고 가야지. 그러면은 차를 갖고 온 파트너가 있는데 이제 거기다 짐을 다 싣고 저는 모랑춤 현미경을 항상 제 거니까 항상 제가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때 저는 현미경이 3대가 있었어요. 하나는 최변희 차장님 밑에 항상 있고 힘드니까 하나는 저희 집에 있고 왜? 땀도 나가면 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교대 전천역에 가면요 화장품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언니가 있는 점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한테 맡겨놓고 현미경 3대 가지고 뛴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에서 나보라 이거야. 여러분 없죠? 그렇게 했어요. 불그리 정신으로. 근데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모랑춤을 일단 간호사 보이는데 간호사들은 딱 자기 방에 들어오면요 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기 상태예요. 그러면은 막 그 서로 마사지 안 받으려고 그래. 비누고 이거 컬처는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 마사지 잘 돼. 저를 굉장한 원장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기 목동에서 피부샵을 크게 하시는 원장님이신데 그런 거 없는데 저를 막 완전히 전문가로 해가지고 막 소개를 해가지고 저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척해요. 제가 막 거품을 내가지고 해가지고 모랑춤 보여주고 나서 마사지 해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럼 거기서 비누 한 박스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된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면 된다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랑춤 현미경 보여주고 막 너무 좋아. 막 비누 한 박스가 48개인데 그거를 다 주문하고 막 간호사끼리 모아가지고 그럼 그때 갖고 오면 다음에 또 전화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림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회사에서는 막 제가 막 비누를 박스로 사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초창기 때는 제 매출 전체 매출이니까 지금은 제 그림이 누군지도 몰라서 솔직히 오늘 여러분들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전 처음 뵀어요. 아 우리 회사 이렇게 좋은 거 멋있는 분들과 남자분 이렇게 멋있는 줄 나 처음 알았네.
정말 놀랐어요, 저. 아니, 이옥수 사람이 젊으니까 물론 연패들이 많지만 이렇게 정말 그때는 다 할머니들만 있으니까 제가 제일 연기였어요. 그때 막 7학년 6반 언니들 막 극한의 7반 언니고 기본이고 거의 막 7학년 9반 언니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 부서 너무 좋으니까 할머니들이 이게 뭐냐고 아들 준다 며느리 준다고 막 다 사가는 거예요. 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른 미들은 이런 거 할 줄 몰라. 그런 분들은 저를 밟고 이미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저의 갈 길을 같이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처음에 땅을 팠어요. 땅 판 이야기는 저는 지금도 재밌어요. 왜냐면 땅을 안 팠으면 여러분 노하우 있겠어요? 노하우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들 그런데 제가 시체한 지시를 그 시체도 운구하는 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거기를 타면 돼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두 번째 또 이제 불어서 갔어요. 그날 의사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문학 쪽에 관심이 많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분 학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학술 세미나에서 들었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논문집을 준비하러 갔죠. 박사님, 키크진 박사님 논문집을 딱 들고 와서 그거밖에 볼 것이 없잖아요. 영문으로 된 걸 갖고 갔어요. 이제 중국어도 돼 있고 영문도 있고 한국말도 있잖아요. 3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데모데스 모난 그 책자를 이렇게 100권씩 샀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다 돌렸어요. 전철안에서도 주고 가고 보고 꼭 전화번호 쓰고 이거 만약에 안 보면 저한테 다시 보내달라고 했어요. 돈 줄 테니까. 근데 정말로 제가 열심히 하면요. 기차 전철 안에서 홍보하면 따라왔어요. 저희 회사. 그때는 사람들이 참 순수했어요. 지금처럼 악착소리도 안 하던 것 같아요. 지하철 타도 그 어떨 때는요. 협박 전화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훌륭하다고. 이 새벽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도대체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고. 그래서 제가 또 막 1900 몇 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막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니까 완전히 저한테 이거는 완전히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이 이론적 배경이 대단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회사 이전에 크기준 박사님이 세계 피부학회 학회장 역임하시고 중국 총도대학에서 또 교수생활 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런 걸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화장품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드세요? 네. 이런 그 학술의 지에 개조되면서 이 전 세계인한테 이렇게 알려지는 그 화장품이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좋은 화장품을 명품이에요, 여러분들. 명품인데 우리들이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제품 때문에 저 인생을 변화가 됐거든요, 진짜. 지금 올가드림 제품도 있고 이렇지만 그전에는 닥터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제 얼굴이 그때 완전히 어떤 얼굴이냐면요. 의사 선생님 제 모공을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면 저기 선생님은 모공 왜 이렇게 넓으세요? 저는 그래요. 그럼 제가 너무 기가 죽어요. 왜냐면 저도 좋아지고 있는 중인데 워낙 피부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남편 사업 부도나고 나니까 열이 오르면서 얼굴 빨갛빠진 데다가 열고 피지, 모공은 크지, 주름살은 깊지, 화이트헤드가 별명이. 웃으면 그냥 골이 덮어지는 거. 왜냐? 이 제품 쓰면 처음에 줄이 많아져요. 이게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 사실 아시죠? 점이 모이면 선이 되죠. 선이 많아지면 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커 보이는 거예요. 모르세요? 혹시? 지금 아는 척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죠, 저한테. 어떻게 모공이 아직도 이렇게 크시냐고 그러면 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 모공이 작아져 볼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모공이 작아져요. 그래도 제 주위에 그 간호사님들 지금도 저희 제품 쓰세요. 다 고객들이거든요. 그런데 모공이 없어졌다. 다 그분들도 모공이 없어졌고 저도 모공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의 위력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제품 하나가 인간을 이렇게 우리를 모두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정말 과연 이 뷰티슈먼 마케팅 하신 분들이 이 제품 가지고 저 홀딱 넘어갈 때 만들 수 있을까? 할 수 없어요. 이 제품 할 수 있어요. 고객을 앉으려고 10명, 20명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해봤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샵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동 7단지에다가 제 닥터큐 모공 클리니크 해가지고 처음 오픈해요.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제가 오픈하면서
그 로데오 거리 사거리에 제가 샵을 냈어요. 그래 2층에 냈는데요. 거기에 위장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원래 알로마임 했던 자리인데 제가 그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알로마임 했던 원장님인데 그분을 제가 폰을 한 거예요. 전화도 막 꼬셨어요. 제가 얼굴을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반상하자.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셔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양다리 걸치기 시작한 거죠. 저걸로 출근하고 그래서 이리 와가지고 저희 마사지.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분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품이 판매가 막 되니까 뷰티시 모델이 막 생기겠죠. 소비자 헤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하니까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오래 쓰다 보니까 전문가 되다 보니까 막 다 이제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그러고 막 소개해주고. 그래서 저는 또 어디로 가냐면요. 또 이제 베트남을 갔어요. 글로벌 비즈니스 이홈스 사장님만 한 게 아니고 회사 사장님 먼저 한 게 아니고 저는 베트남 가서 했어요.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인데요. 가난한 사람은 정말 가난해요. 근데 그냥 지갑에서 100불짜리 막 나와요. 이만큼씩 갖고 다녀요. 근데 그 베트남 로얄 호텔에 가서 숙소를 정하고요. 4박 5일 동안 릴레이로 제가 마사지를 했어요. 저희 친정 언니가 스웨덴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스웨덴에 살고 있는데 언니가 베트남에 와가지고 저를 도와주는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정수가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니네 제품을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언니도 옆에서 계속 그 마사지 해준 거예요. 자기가 저한테 이제 보고 해주면 저는 모랑춤 채취해서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고객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나갔어요. 하노이에. 그리고 다니면서 일본도 갔다 오고 제 나름대로 중국도 갔다 오고 중국에 제 파트너들이 이제 그쪽에 또 간다고 그래서 또 열심히 가가지고 또 후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비즈니스가 빅 비즈니스구나. 우리가 단순한 생각하던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게 정말로 알리다 보면은 엄청난 큰 변화구나. 그리고 이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제품 때문에 매력의 사업을 활성화가 되는구나.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룹들을 보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신용만 벌었다면 사람들이 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신용을 어떻게 벌어요? 그러면 보상풀을 제가 잘 못 푸는 사람인데 외워가지고 이제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거 돈 되네. 야 이거 괜찮네. 우리 회사처럼 마케팅을 많이 풀어주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메에서 아시죠? 아메가 많이 주니까 안 줘요. 여러분 갈수록 안 줘요. 처음에는 뭔가 모르게 소매받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보상풀리도 굉장히 스타트할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4그룹을 독립시키고 2그룹 독립 스타트 다이아몬드 카운트다운 딱 됐을 때 제가 일을 그만두면은 인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도움을 청할 때 저를 외면해버리고 이렇게 그만을 하는 거예요. 제 매니저가. 왜냐면 그때 한동안 출판사들이 IMF 막 되면서 대거 막 이제 출판사 막 문 닫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오신 분들이 63명이라는 숫자가 한번 해보겠다고 저한테 콜이 와서 갔는데요. 매니저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있다고. 새벽 3시부터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상심을 해가지고 하고 올라오면서부터 다시는 이런 걸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하기 싫어도 매출이 계속 떠요 여러분들. 그게 정말 재밌는 거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 저는 열심히 사고를 하고 열심히 놀러 다니거든요. 2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비즈니스 하고요. 그 없는 제품 가지고도 노예를 갖고 열심히 해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뭐라고는 안 하지만 저는 제 사이드 매출이 40억 이상을 떴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저는 잘 깔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타나면 여러분한테 피해가 될까봐 솔직히 안 나왔어요. 왜냐? 너무 오래된 사람이 이렇게 죽치고 비전이 없잖아요. 뒤에서 비전을 딸까봐 안 나왔어요 진짜. 그게 도와주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 일 안 해도 요즘 일을 안 해도 저는 수입은 항상 들어와요. 적지 않게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2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그 결과 대표님 메시지 달리는 자전거 넘어지지 않는다. 할 때 열심히 해버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까무러지기를 하니까 외면하는 사람 없고 제품에 대해서 하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제가 사업 이야기하면은 이런 사업 내가 이렇게 조금 썼는데도 내 매출이 이렇게 올라왔네. 이렇게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서 이야기해주고
회사 저기 이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꼭 참석하라. 이런 리더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꼭 참석해라. 봐라. 인터넷 주소 알려주고 그렇게 지금 뭐 교육하고 있는데 매달 뜨는 매출은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알아서 유지가 되고 얼마를 번다고 저는 안 했는데 지난 말이라도 30날 이제 말을 안 하고 30날 소득세 신고도 했어요. 저는 정직하게 해요. 제 이름으로 해요. 제 남편이 법인회사에 있기 때문에 남편 이름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평생 못해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남편 제가 얼마 번지 몰라요. 잘. 얼마 번지도 모르고요. 제가 뭘 만큼 번다고 항상 이야기해요. 근데 대충 알겠지 모르겠어요. 제 그 세무사님하고 통화하면 항상 좀 이렇게 좀 지출 좀 많이 좀 어서 좀 많이 만들어갖고 오세요. 막 차를 한 대 바꾸라고 막 그래요. 제가 왜 바꿔요? 저는요 제 차 제일 처음에 제가 그 걸어다니다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달리는 자전거 왜 해주시면 제가 제 다리로 걸어다녔으니까 이렇게 걸어다녔기 때문에 뭐 자동 운전도 못하고 원래 또 외국 생활할 때 그 제가 그 사고를 2번을 큰 사고를 났어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문에 꼭 나오거든요. 스웨덴 신문에 동양인으로 그냥 나오는데 그 사고 나가지고 머리 하나딱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완전히 실신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찍힌 것도 있고 제가 또 좋아가지고 막 그 신발을 들고 나왔어요. 제가 예전 부스 노르웨이 갔다 오면서 사고가 났는데 부스 노르웨이 그 바이킹족들이 신는 신발 부스 있잖아요. 털 많은 거. 막 푹신푹신한 털. 저는 그게 갖고 제일 꿈이었거든요. 그 신어보는 게. 그래서 제 월급 받아가 한 달 월급을 샀거든요.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사고가 자동차가 도는데 오 돈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 북부 유럽은 스칸디나비아반들은 눈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3바퀴 돌고 툭 떨어졌는데 바퀴 하늘을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한국은 유리창이 찢어죽고 막 그랬잖아요. 사망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유리가 부서졌었어요. 그때 그 시절에도 복스바겐 차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는데 사진도 찍혀가지고 헬기 위에서 헬기 떴어요. 벌써 헬기 갔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기절했는데 저는 제 신발 잡고 이게 나오는 거 찍힌 거예요. 제 22살 때 그래 찍혀가지고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한국 여자 동양의 소녀 극적으로 구조돼가지고 좀 유명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막 그 위험이 있고 또 다니면서 여행 다니다가 이렇게 깡토리를 입고 노르웨이 굉장히 위험해요. 노르웨이 가보셨어요 혹시? 언제 기회 되시면 꼭 그 남편분하고 아니면 아내분하고 다녀보세요. 노르웨이에서도 제일 그 오슬로보다 더 깊은 산속에 있어요. 크리스탄 순두라고 전 세계인들이 제일 휴양하고 싶은 곳이 크리스탄 순두라는 섬이에요. 노르웨이. 그런데 거기는 이 색깔이 파랗고 초록색이 막 이상한 아주 오로라보다 더 아름다운 현상이 일어나요. 워낙 깊다 보니까 위에서 춤이 뜨면서. 그런데 거기 밤에 가다가 거기 바퀴가 가운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그냥 저는 그냥 절로 떨어졌어요. 근데 무서우니까 흔들면 안 되니까 가만히 구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서에서 오기 시작하고 헬기가 또 떴어요. 헬기를 2번 떠가지고 찍힌 여자가 저예요. 그래가지고 또 저잖아요. 또 왜 저는 왜 그렇게 그런 유명한 일을 이렇게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되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유명해지고 이제 늙어서 또 유명해지고 이제 휴행 컴퍼니 하면서 맨날 이렇게 자동차 가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또 떠들고 있잖아요. 자료가 필요 없다면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보다 다 강의를 잘 하시는데 저는 강의 못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강의는 시생이라고 저희 부분 해요. 제가. 하지만 너무도 명강사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할 게 아니고 저는 역사에 대해서 저 스토리텔링에 대해 그런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재미있으세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겠어요? 네. 한 2년 있다 부르세요. 좀 만들어 갖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통사고 때문에 운전을 못하고요. 운전 그 하기가 싫어서 면허를 안 땄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제품이 들고 현미경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여름에는 땀이 너무 나가지고 또 저는 또 땀이 나서 선풍기 들고 다녀요. 제 상징은 선풍기인데 그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때는 선풍기 저기 들고 다니는 핸드 선풍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오라 그래요. 제품을 가지고.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요. 이제 분당까지 아니면 성남까지. 근데 제품을 10개를 갖고 큰 신발을. 그래서 아, 소매 맞은 생각해서 택시비는 나가겠다 생각해서 제가 들고 가요. 그런데 거기서 가니까 저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오락해놓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빵꾸난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갔는데 오락해놓고. 그러니까 거기 서 있다가 비는 많이 오는데 제품은 가지고 갔는데 제가 끝까지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의 에피소드인데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제 오기와 이런 것들을 길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의 근성을 만들어준 거예요. 문 열어 안 하나 네가 이나 내가 이나 보자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꼬마가 이제 오니까 문을 엄마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 왔어요 그랬어요. 화는 안 내고 화난 미소로 저 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유 저 비가 와서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지금까지 저의 소비자 고객으로 남아 계세요. 그래서 한 번씩 주문하면 통 크게 주문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고객을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인내와 싸우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또 등록을 하고 비주심으로 계속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매출들이 그래서 지금도 꾸준하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경기가 상관없어요. 그거는 저희 제품 한번 쓰기 시작하면 개구매가 뭐 80%는 기본 재구매 일어나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에 초창기 때 1년 만에 전부 다 돈이 제품을 주는데 돈이 안 되고 다 나갔거든요. 저만 빼놓고 제 동생하고 제 부부만 놔도 다 나갔어요. 근데 저희 회사 매출 80% 재구매 들어갔어요. 그 어떤 회사겠어요? 안 망해요. 저희 회사는. 닥터규 제품이 그렇게 재구매를 유발하는 제품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재구매를 뜨고 있어요. 그때 저희가 알았어요. 아, 1년 동안 굉장히 성장하면서 1년만 다 나가버리고 회사 제품은 좋은데 돈이 안 되니까 간다는 멤버들이 지금도 제품을 쓰고 있어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소비자 비주심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끊어놓으면 안 돼요.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 발굴해서 세미나 특히 하시는 건 기본 원칙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시대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싶진 않아요. 지금 시대가 나이가 많으면 고령화 지금 시대인데 이미 저도 그렇고 일본마다 저희 훨씬 더 빠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가 지금 고령화 시대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이 다음에 죽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딱 정해져 있잖아. 집안이면 양문이고 아니면 병원이잖아요. 근데 호스피스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요즘 기사거리에 그걸 많이 읽어요. 내 남편과 내가 가야 곳이 어딘가. 실버타운? 실버타운도 좋아. 하지만 마지막 갈 곳은 호스피스예요. 요양병원 아니면 정말로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전 같으면은 뭐 보험 들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저도 보험 다 들어요. 치매보험, 요양보험. 안 되게 어디 있어요. 막 몽절이 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아름답게 웰다잉. 사람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만은 죽음도 아름답게 맞이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런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인생 수익이 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곧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건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 약간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22년은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Q&A 역사의 말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 너무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그분들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항상.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정말 잘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 녀석이 지금 내일이면 우주소녀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어제 그저께 밤에 맛보기로 잠깐 들어오는 거 봤어요. 근데 부기야?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름을 겨냥해서 제 핸드폰에 들어있는데요. 그게 내일이면 이제 발매가 돼요. 우리 아들은 아마도 돈방 속에 앉을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일한 모습을 보여줬더니 아들은 음악적으로 전공하는 거 아니었어요. 옛날에 휘행 컴퍼니 일할 때 아들이 피아노 레슨비를 5개월치를 줬더니 가다 잊어버렸어요. 그다음부터 너는 자격이 없어. 피아노 배우지 말고 제가 못 가게 막았거든요. 근데 피아노도 안 친 것이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그 A&R 하고 있어요. 아티스트 레코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그 OST 곡이나 이런 곡들이 굉장히 요즘 그 이동욱이랑 나온 유인한가 나온 곡도 히트치고 있고요. 그렇죠. 진심이 달라. 지난 OST 곡 그리고 유일이하고 나온 것도 지난번에 그 유일이하고 영혼이 바뀐 거 그 연습곡에도 굉장히 그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그 우리나라 그 레이스명이라는 노래 있었어요. 그 김홍기인가 이홍기인가 부른 노래 작년에 예. 그 곡도 굉장히 그 일본에서 지금 막 그래서 인세가 많이 들어와요. 왜 아들 자랑을 하냐면요. 엄마를 믿어줬기 때문에 휘행컴퍼니에서 22년 동안 엄마 일할 동안에 엄마를 믿어주고 엄마가 회사가 이렇게 되는 회사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아들도 엄마를 믿고 열심히 저도 집단에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장가도 둘이 안 갔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데리고 살고 싶어요. 장가 안 가도 괜찮아요. 하루 3번 바꿨어요. 왜냐면 자기 적성에 안 맞다면 바꿔라 그러면 바꾸고 이런 엄마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너 여기 무조건 돈이 얼마 들었는데 너 왜 그걸 바꾸냐? 엄마는 다른 엄마도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바꿔. 너 고생했잖아. 갔다 와. 영국 유학 갔다 오고요. 다 했어요. 저 휘행컴퍼니 하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파트너분도 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자랑을 안 하고 선배들이 자랑 안 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천혜해줬으니까 자랑하는 거죠. 안 해주세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네. 진심이 닿으시죠? 네. 아멘 하셨던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아멘은 더 방방거려요. 근데 저희는 방방 못 그려요. 습관이라고 불편해. 하면서 회의를 말을 이러면서. 근데 정말 제가 그렇게 우리 아들이 엄마를 보고 믿어주고 같이 잠 안 자고 엄마 뛰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다른 일 안 하고 이 일을 열심히 한 컴퍼니 22년 동안 열심히 한 걸 보고 아들도 아 엄마가 저렇게 하는데 나도 뭔 일을 하면 최선을 다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여러분 엄마를 두고 심하겠어요? 엄마 여기까지 오면서 유석호 대표님과 수없는 전화로 빠마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매일 전화해서 대표님 난 어떻게 하면 되나 왜 상담하고 제가 보고 많죠. 제일 먼저 일을 시작했으니까 제 매니저 떠났는데 1년 뒤부터는 제가 보고를 받아고 제가 그냥 일은 다 하고 다녔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정 때문에 휘행컴퍼니 때 제 몸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한번 위험할 때 회장님한테 그래서 회장님이랑 다 회사를 떠나셔서 저는 회사 낫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웃기는 얘기지만 그럴 정도로 회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10년은 해봐야 되고 5년 정도 간을 보는 거예요.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근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 선배들이 저렇게 일을 했구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네. 일본 사업자가 와서 그래도 저렇게 솔직담대하게 말을 해네. 안 간 데가 없네. 시티시 어디가 안 간 데가 없네. 엘리베이터 다 탔으니까 저기 운거하는 그 타는데 성취하더라고요. 그래도 새벽 4시에 타고 또 새벽 4시에 막 타고 다니면서 막 마사지고 다니는데 그런 거 지방에 다니면서 남편 오면 숨어가지고 보상플랜 풀다가 저기 남편 들었다가 갑자기 남편이 출장한 남편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바닥에 빠졌다고 마루가 이렇게 될까봐 다 도망가고 위로 올라가서 숨어가지고 그 저체는 어떤 교사인데 그래가지고 바닥으로 숨어가지고 그분 주무실 때까지 3시간 동안 꼭 자고 앉은 거예요. 저는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초창기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악착같이 이제 사인 받아가지고 최병희 차장님 제가 주는 최병희 차장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를 이렇게 같이 커왔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모든 것들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비리가 없어요. 여러분. 당신들이 알고 채우지 않았어요. 계속 회사에 대한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회사는 성장해왔어요. 많이 벌 때도 투자하고 제품을 또 개발하고 제품 케이스 하나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 2억 정도 돼요. 케이스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그 제품이 저희 몇 가지예요? 저희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회사가 성장하면서 제품 필요한 거 계속 모두 개발하다 보니까 회사 성장을 시키면서 우리 그 직원들이 월급 가져가는 숫자는 작은 거예요. 계속 저희들은 돈을 받은 만큼 다 만큼 가져갔지만 그래서 저는 회사를 항상 존경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회사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는요 휘앤컴퍼니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젊은 리더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저 엔드하고 두 분의 박수 한번 내실래요? 예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조용한 그냥 그리고 제주도 많다고. 그래서 저의 생활이 여러분 제가 한꺼번에 어떻게 다 쏟아냈겠어요. 그런데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요. 항상 저는 항상 눈치를 봐요. 언제 끝나나 막 이러기 좀 사인 안 주면 막 마음이 아이고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쩌면 잘 모르니까 사인을 안 주면 눈치 없나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마음 편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저희 그 그룹에 보면요 그 저를 믿고 참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사고 또 차도 바꾸고 처음에 그 탁탁탁 타 있잖아요. 막 거의 가기 직접 확확 이런 차도 있잖아요. 그런 차가 나는 정말 차 뽑았어요. 근데 되게 기뻐요. 아우디 탁 뽑아가고 벤츠 타고 오고 막 그러면 야 니네들 참 멋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저 아파트 바꿨어요. 새로 이렇게 오픈 날 막 아파트 가자고 막 그래요. 거기 가서 막 띵가띵가 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들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막 갑자기 재벌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눈 떴더니 막 복권 노트 받은 것처럼 물론 그것도 기쁨도 있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네 어떤 환경이 바뀌고 아이들과 같이 해외여행을 가고 막 이런 거 너무 기쁘고요. 정말 제가 꼭 이렇게 담아보고 싶었던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그렇게만 또 특정 인물만 또 막 저 튀어갈 것 같아서 못했는데 저희 그 막내 리더인데요. 임페리얼인데 저는 제 밑에 다 더블 크라운 이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멋있어요. 지금 척들을 안 하세요. 정말 안 하고 조용하니 그냥 지적이세요. 보면 잘난 척들을 안 하세요. 다른 회사는 조금만 잘하면 잘난 척하고 막 이러다니까. 근데 저희는 갈수록 겸손해져요.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선물이 뭐냐면요. 휘앤컴퍼니 받으신 거니까 이제 열심히 제가 그 일본 사업자로서 드리는 말씀은 줄줄하지 말고 열심히 이렇게 해보세요. 45살 먹는 제 파트너 제일 젊은 임페리얼은 뭐 30대도 있어요. 이제 31살짜리 대기업 비서였는데 그런 젊은 영계 임페리얼도 있고요. 사랑스러워요. 또 이번에 그 임페리얼 되신 분도 지금 30대 초반인데요. 이번에 임페리얼 되고 있어요. 이번 달에 됐어요. 조금 전에 마감했어요. 그리고 또 저쪽에도 하나 임페리얼 했어요. 그리고 노예도 나왔다고 그러고 여기 오는데 막 전화 왔어요. 그래서 축한다고 막 그러니까 호두가 막 택시 타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운전하고 간 것도 저기 아빠가 택시 타고 오면서 그랬더니 택시 그 사장님이 무슨 사고 하시는데 밤에 가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 부디가 팍 난대요. 들어오시는데 부디가 팍 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들고 왔어요. 꼭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막 임페리얼 됐다고 마감했다고 저는 막 너무 막 기쁘고요. 막 집을 바꿀 때는 더 기쁘고 자동차를 바꿨다 할 때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3명이잖아요. 저는 두 발로 걷다가 제일 먼저 차 산 게 2005년도에 그 렉서스 제일 작은 걸 뽑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면허 따자마자 그걸 이제 초보 운전 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그 BMW를 저는 왜 바꾸지 않냐면요. 제가 그 텐스타가 됐을 때 그 회사에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때 그 BMW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돈을 나왔으니까 돈이 25만 원이 나왔을 때 이전에 옛날에 지금 바라면 큰일 나요. 과거에. 그래서 그 차로 이제 5천만 원 받아서 거기서 더해가지고 제가 그 차를 뽑았어요. BM을. 그래서 저는 막 유행이 지나든 말든
그 528인데 그 휘발유예요. 그래도 불나는 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너무 자랑스럽게 다 회사에서 저에게 그 선물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꿀 때 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그 차가 좋아요. 성능도 너무 좋고요. 저는 아직도 10만 마리도 안 탔어요. 아직도 10만이 안 되면 아직 새 거라네. 아직도 뭐 8만 얼마 탔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KTX를 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파트너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TSL 교육이 있어요. 팀 스프릿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강한 여자를 만든 특전단을 저는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여자이기 때문에 다 여자만 있어요. 이쪽 제가 좀 어린 인피를 키우는데요. 45살이 제일 많아요, 나이가. 그래서 그 특전단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2박 3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여자들도 무섭더라고요. 완전히 군인 같아요. 거기 가서 배는 게 없어요. 막 어머지고 막 들어가요. 들어가서 물건 이렇게 세일즈 하고 오면요. 제품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가서 전달하고 오라면 가서 다 해가지고 매출 또 딱 끊어가 갖고 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우리 회식했어요. 그거 판매한 걸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 좋으니까 저희 그 올가 드림이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가 드림을 가지고 컴팩트를 만들어요. 요즘 수분 컴팩트 있죠? 왜냐면 그 용기 팔잖아요. 그러면은 팁을 드릴게요. 혹시 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은 스펀지 저기 안에다가 우리 그 저기 파운데이션 있죠? 비비크림 넣고 세크레드 오일 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미네랄 좀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촉촉하니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선크림을 좀 한 방울 떨어뜨리세요. 선크림은 비비크림에 섞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컴팩트를 하면은 저녁까지 피부가 바짝바짝 빛나요. 남자분들도 좀 바르세요. 전혀 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 바르시면 여름에는 피부 시원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파트너들하고 배웠어요.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은 열심히들 그 각자 개인대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샤브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홍보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끔 이렇게 저희한테는 많이 귀를 기울이세요. 그냥 그 저기 하기 편하네요. 뷰지시머 우리들 만들기가 엄청 좋아요. 회원들 만들기가 엄청 쉽고요. 그분들이 계속 재구매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조금 그런 쪽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은 이용수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먼저 된 선배로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희 회사의 지금 비전이라는 비전 제품과 회사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회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이용수 사장님 같은 리더분이라면 저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휘엔 나이는 많잖아요. 밖에 나가면 저거 줬다 그래요. 아직도 빨빨한데 뭐 근데 저는 에너지가 엄청나요.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 남편이 3년 전에 간경화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집 뭐라 안 먹더니 결국은 쓰러졌는데 아프고 나서 이제 굉장히 그 지금은 어떻게 좋아지냐면요. 저희 제품을 먹지 말라고요. 진짜 남편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늦게 저는 공부를 마쳤어요. 그래서 박사를 4년 전에 이제 박사 과정 수료하고 논문 쓰다가 남편이 아픈 바람에 이제 멈췄다가 저게 지금 논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휘엔에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최고 리더 매니저로서 본이 돼서 열심히 어떤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파트너들에게 동기부 시켜주는 게 제 꿈이에요. 왜냐면 제 아들 녀석도 저를 보고 성장했고 막 굉장히 지금 좋은 그 기운이 도르니까 또 항상 저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공을 하는 리더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 밑에서 열심히들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희보다 훨씬 성공을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엄청난 일은 우리 이용수 사장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성장을 또 저는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달리는 자전거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정말 그 옛날 이야기 같지만 저는 대표님이 저를 타이틀을 저희가 정해주셨을 때 로얄 됐을 때 저에게 그 로얄 그때는 그 저게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 잡지가 있었는데 그 기조해 주셨을 때 그 내용인데 저 사진은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제 파트너가 찍은 사진인데 우리 이용수 사장님이 캡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우리 그 우리 사장님이 저 찍어준 둘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둘이 맨날 저보고 사진 찍어주면 이쁘게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둘이 있는 걸 좀 올려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올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쪼록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돌조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했지만은 언젠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또 제가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해드려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 PM의 꿈을 나눌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부르시면 또 2년 후에 또 나타날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스템을 딱 따라서 열심히 하셔서 정말 최고의 명문 리더와 함께 명문가의 가족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좀 진솔하게 이렇게 그 스토리 말씀해 주신 박정숙 사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